영어로 말하는 자유 절대 영어 세미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단 3일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한국인 대부분 수십 년 영어를 학습하고 내신 1등급, 토익 만점을 맞아도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하는데 단 3일 연수로 영어로 말이 자유롭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뻔히 사기일 거야. 근데 만약 된다면 이건 정말 대박. 이런 재미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30분 정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십 년에도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보통 학생들 순발력 기준으로 이틀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책을 냈고요.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2013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그리고 김양섭 절대 영어, 그리고 CBS 빠른 영어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 영어를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세계에서 최초로 주제별 대화식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를 그래서 성경 절대 영어 5권과 모든 영상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또한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헤맨 것처럼 또 헤매게 만들고 있는 게 현재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영어를 텄기 때문에 역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각 나라 언어에서 배울 수 있도록 3개월 100강좌를 통해서 한국어가 능통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각계의 논문 박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전작들이 인정이 되어 각계의 명예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예 영문학 박사, 국문학 박사,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각 내용들이 대한민국 언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해서 명품 인증서를 수여받았고요. 자, 이렇게 기독교계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면은 특강을 굉장히 많이 요청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절대 영어 특강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많이 와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이, 교사님들이 와서 20시간을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돌아가서 구구단을 배우면 구구단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3주 만에 20명 학생을 50명을 만들어서 너무나 놀라서 CTS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의 특별한 영어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순간입니다.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절대 영어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절대 영어는 CCPA의 6가지 기법을 통한 영어 말하기 훈련으로 강사와 함께하는 전체 이론 수업과 1:1 영어 회화 학습, 속독 등 다양한 교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슬로건은 교회 가면 영어 된다를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어떤 게 문제죠? 전도가 가장 큰 절벽입니다. 절망이고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왜 부흥이 이루어졌을까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안에서 문화가 먼저 시작됐어요. 통기타 문화도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가 교회 안에서 썩던 거예요. 바깥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청소년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아니죠. 저 밖에서 얼마나 현란한데 교회 안에서 그 문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점점 다 나가는 입장이고요. 항상 다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대 영어는 아직 세상이 모릅니다. 아직 세상한테 안 놓고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무료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 가면 영어 된다를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너 영어 못하는 거 보니 그 다음 말에 못 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구나. 이걸 실현하는 거죠. 집에서 빈둥거리니 우리 교회에서 영어라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절대 영어는 영어의 복음이다.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영문학 박사님 다 공유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국 뉴스에도 보도가 났고요. 시사 매거진에서도 보도가 났고요.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이 있으면 이 연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의 현 주소가 어떤지 이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2010년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폐막식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너무 개척으로서 잘해줬다.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 한국 기자들만 나한테 질문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신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나중에 연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함에는요, 앞에는 이름이 있고요, 뒤에는 이 10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 자기 진단 테스트라고 제가 명칭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서 살았니? 저 빌딩은 언제 무너졌어? 너 얼마나 여기 있었니?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누가 너를 때렸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일 언제 일어날까?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니? 너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니? 이 10문장을 제시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영어의 변별력을 꼭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영어의 변별력의 주가 뭐죠? 토익이나 토플이죠. 그러면 토익 고득점자들이 영어로 말을 잘할까요? 거의 못합니다. 거의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100분율로 따졌을 때 5%, 3%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익이 대한민국 영어의 변별력이 아니죠. 학위 가지고 따져볼까요?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영어 잘할까요? 못합니다. 물론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100분율로 따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100분율로 따졌을 때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 박사학위도 대한민국 영어의 변별력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 10문장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 10문장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문법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나와야 돼요. 왜? 중고등학교 다 나왔고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실력이면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온다는 거죠. 대한민국 97%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죠? 자, 이 10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각 문장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9구단을 7, 8, 2, 56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체화됐기 때문에 7, 8, 2, 56이 바로 나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반사적으로 왜 우리가 와야 위해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순간 대화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해요. 우리말을 바로 우리말을 마음먹은 게 바로 입으로 영어로 튀어나와야 그게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 10문장 가지고 변별력으로 따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문장씩 제가 꺼내 놓을게요.
그러면 1초 안에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은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문장 모두가 대부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어 학습 기간을 막론하고 거의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머물러 있다고 이 김양섭 원장은 단언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왜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맞아 비슷하지 않냐? 이건 아니죠. 7, 8이 56이 나와야지 55, 1점 차이라고 맞게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하면은 바로 why are we here가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비동사가 안 되는구나. 비동사는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배우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작년에 그전에 어디에 살았니? 3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초, 3초. Where this really last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똑같이 조동사가 안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자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 빌딩은 언제 지어졌니? 하나, 둘, 셋. When was the building built?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수동태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막혀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너 얼마나 여기 있었니? 하나, 둘, 셋.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나오면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알고 나와야 돼. 왜 How long have you been here가 나와야 되는 건지. 뭐 습관적으로 회화장 외워가지고 이런 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앵무새죠. 이게 안 되면 그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하나, 둘, 셋. Why should I meet him?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 시스템을 모르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또 중학교 1학년 1월 달이죠. 누가 너를 때렸니?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죠? Who hit you?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거기에 막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하나, 둘, 셋. What were we doing? 진행형인 게 나와가지고 진행형을 알아야 되는데 진행형이 막혀 있는 거죠. 배우고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몇 시에 여기에 도착했니? What time did you arrive here?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게 막혀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입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영어 박사학위가 있어도 실력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작년에 그려졌나요? 수동태잖아요. 그죠? What's this big drone rest?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너는 그녀를 만난 적 있니? 하나, 둘, 셋. 이거는 현재 완료로 해야 되죠. Have you ever met her before?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게 막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기업에서 연수하든 대학에서 연수하든요. 다들 여기서 착잡해합니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나? 많아야 2개, 3개. 이게 대한민국 영어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영어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 이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영어가 제로입니다. 점수 받으면 시험 점수가 10점, 20점입니다. 절대 영어를 15시간 했습니다. 15시간 전에는 제로 상태였는데 15시간 후에는 토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저도 우연히 찍었거든요. 이 학생은 대한민국 영어 실력자 오프라 안에 들고요. 어떤 말이든지 영어로 말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서는 바로 한 달 후에 90점을 받았고요. 그거는 애프터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니? 영어로 다시 해봐. 지금은 못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before after거든. 그러니까 이제 3일 완성 영어 연수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혀 안 됐던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너 피자 먹니? 영어로 해볼까? 안 되지, 그지?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안 되죠, 틀렸죠? 무슨 음식 좀 What food do you like? 이래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야. 이렇게 전혀 안 됐던 이 현장에서 하루 뒤에 밤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랬던 학생이 15시간 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하냐면
하루 만에 영어를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뿌듯하다는 얘기죠. 하루 만에 무슨 영어를 알아요. 근데 아니까 안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팍팍 나옵니다. 구구단이 된 거죠. 맞추는 건 당연히 100% 맞추고요. 이런 게 절대 영어입니다. 이틀 만에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뭘 알게 되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의사이시냐? Is your father a doctor? 오케이, 그래. 잘했어요. 너희 어머니 여름 좋아하시냐? Does your mother like summer? One more time. Does your mother like summer?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나요? Why must we study English? 다시 한 번 더. Why must we study English? 저 소녀는 왜 울고 있나요? Why is that girl crying? 잘했어요. 저 빌딩은 왜 무너졌나요?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다시 한 번 더.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오바마를 만난 적 있어요? Have you met Obama?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Have you met Obama? 누가 내 물을 마셨지? Who drank my water? 잘해서 한 번 더. Who drank my water? 자,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한 달 만에 90점을 맞았는가 제가 히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자, 절대 영어 3일 과정에서는 그냥 문법까지 다 훅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일이면 될 영어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헤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3일 만에 영어가 훅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절대 영어 때문에 고2 단원이 얼마나 어려운데 영어 시험을 그렇게 90점을 10점짜리가 90점을 맞을 리는 없죠.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냐면 영어의 골격을 알고 학교에 갔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10점짜리가 공부가 됩니까? 그냥 잠만 자고 먼 산만 바르고 공상만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영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법이 되면 영어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직도 안 되는 게 뭘까요? 단어가 너무나 안 되죠. 중1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근데 문법이 됐기 때문에 단어만 채우면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의욕을 가지고 3, 4, 5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나왔죠. 각 과마다 50개 정도의 단어가 있겠죠. 외웠어요.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골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 현상은 비로소 문제지를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고2 10점짜리가 영어 문제지를 어떻게 풀어요? 못 풉니다. 근데 이제는 풀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틀린 거 나오겠죠. 내신은 오답 노트 잘 아시잖아요. 오답 노트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틀린 것만 다시 맞아가면서 문제지 3개만 열심히 풀면 무조건 90점 이상 나오는 게 이제 내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시점에서 왜 대한민국 영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헛공부를 했을까? 말이 안 되면 헛공부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말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왜 헛공부했는지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산수와 수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수를 나눈 수의 세계에서는 산수와 수학을 구분을 굳이 해보자고요. 제가 구분을 한 거죠. 우리는 구분 없이 그냥 산수, 수학 어디서 구분할 거예요. 전 구분이 됐습니다. 뭐냐면 산수는 사칙 연산이잖아요. 사칙 연산인데 수학하고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 물어봐요. 그럼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산수는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다. 요겁니다. 곱셈을요, 구구단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터야 되는 거예요. 재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트고 어떤 학생은 한 달 만에 트고 어떤 학생은 평생 못 틀 수도 있고요. 그죠?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가 본인이 터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기를 갖다가 이제 뭐 5살이라고 치고요. 사과 3개에 2개 더하면 몇 개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더하기 빼기의 감은 어린 학습자가 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산수를 트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몸이 컸다고 미분, 적분, 함수, 방정식을 배운다고 될까요? 안 되는 게 이치가 맞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반드시 터야 될 게 4개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100년 영어 역사에서 아무도 이 영어의 사칙이 있었는데 못 잡아낸 거죠.
영어 박사들도 못 잡아내고 영어 교육자들도 못 잡고 그냥 훅 지나간 거죠. 무슨 뜻이냐면 구구단을요. 우리가 그 표 하나를 가지고 얼마 동안 세월이 걸렸는지 아세요? 지금 7, 8이 56, 8, 8이 64가 나오려고 초등학교 때 3년 걸린 겁니다.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그것만 했잖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체화가 됐던 겁니다. 우리 생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뇌에 있는 거를 몸에서 익히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어는요. 당연히 그렇게 세월을 거쳐서 습을 해서 반사적으로 나와야 될 4가지 부분을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훅 지나간 거죠. 즉 구구단을 받은 다음에 바로 분수로 넘어가고 미적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를 풀면서도 맨날 막히는 게 7, 8, 2, 56, 구구단이 막히는 거죠. 그 영어 사측을 이 김양수 원장이 정립을 한 거죠. 체계화시켰고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영어 사측과 더불어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골격을. 즉 영어 사측이 있는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반 영어를 20년, 30년 하니까 되겠냐고요. 산수 모르는 상황에서 수학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6년 동안 영어 공부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뒷단에는 영어를 이제 잘한다고 이제 으쓱거리고 왔는데 제가 이 명함에 있는 10문장을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한 문장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속상하겠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 중학교 1학년. 1학년 어때서? 저 일단 너무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배운다고 한 게 뭐 한 짓인지도 막 궁금해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엄청 잘해지니까 좀 화나고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엄청 많이 늘은 거.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오케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네. 우리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네, 수고했어. 네. 자,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번째, 이틀 동안 이렇게 영어가 되니까 너무도 기쁘고 화가 난다고 그런 거죠.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다고 한 게 뭐한 짓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산수가 안 되는데 엄마가 가래니까 학원에 가죠. 학원에서는 이 영어 사측에 대한 논리를 모르니까 함수 방정식을 쉽다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함수를 방정식을 배우는데 구구단이 안 된 학생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대한민국 영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마저 뭐라고 했어요? 이 절대 영어는 전 세계인이 알아야 돼. 왜 전 세계인일까요? 한국 영어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절대 영어에서 만든 이 모든 것은 모든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못하는 한국 영어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귀에 많은 학원 다니고 많은 회자되는 많은 무슨 영어 많잖아요. 다 좋습니다. 학원도 다 훌륭해요. 그런데 베이직을 전혀 안 채우고 그런 데를 하니까 영어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산수 없이 또 수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3가지가 없다는 것을 거의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산무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어의 산무현상 따라해 볼까요? 산무현상, 산무. 자, 산무현상이 뭐냐면요. 산무 중에 3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3가지가 총체적으로 없어요. 이 3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진행됩니다. 다 헛공부하는 거죠. 결국은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학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교사 여러분들도 목회자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없는 건 뭐냐면 학과 습에 대한 얘기예요. 학은 지식을 머리에 엿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죠. 이게 공부입니다. 습은 머리에 있는 것을 몸으로 배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인간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운전을 배우든 그죠? 축구 운동을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모든 학습이라는 게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율이 있어요. 학과 습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을까요? 학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입력 과정, 습은 머리에 넣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출력 과정. 뭐 5대 5요? 6대 4요? 7대 3이요? 정답은 1대 99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볼까요? 피아노를 우리 어린 소녀들이 배우죠. 체르니 40까지 연주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이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근데 이론적인 학은 0.1초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아이는 기초이론이, 음악 기초이론이 다 끝났어요. 체른이 40을 치려면 악보 12개 그냥 받아 넣는 순간이 끝난 겁니다. 그걸 올려놓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1대 99가 적용이 되는 거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 쓰는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몸이 익히려고 그러면 5년 이상 죽기 살기로 해야만 됩니다. 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인 학은 없어요. 30분 분량도 안 되는 거죠. 18홀을 72타에 도는 기본적인 파, 버디, 이글 이런 거 용어하는 정도죠. 끝.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멋있는 월드 클래스 국보급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로 축구를 했을까요? 수십 년을, 십수년을 저렇게 연습했던 거죠. 1대 99 맞죠? 구구단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7, 8이 56.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구단 안 썼는데 어떻게 7, 8이 56이 나오느냐고요. 구구단을 썼다는 것은 7, 8이 뭐더라? 가면서 막 구구단 표 꺼내야지 머릿속에서 7일은 7, 7이 14, 7, 3, 21, 7, 4, 28 이게 구구단 외우는 겁니다. 근데 7, 8이 56 구구단을 쓰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는 경지를 여고 아까 제가 몇 년 걸렸다고 초등학교 때 3년 이상 습의 세월이 걸렸던 거죠.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발음을 하려고 10,000번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영어에 습의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토익 900점 만점 먹은 사람이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뒤에. 영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1% 학예 만점을 받은 거예요. 1% 학예 90. 내신 1등급 영어 말 잘할까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대부분은 또 못합니다. 왜? 1% 학예 내신 1등급인 거죠.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 학예 박사학위를 받은 거 그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수배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수비 없었다. 인정하시잖아요. 수비 없었다. 학교 교실에서도요. 이 절대영어는요. 1시간 50분 수업 중에 제가 떠드는 건 5분만 떠듭니다. 절대로 영어 선생님들은 5분 이상을 떠들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99%가 수비잖아요. 그러면 45분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혼자서 50분 동안 강의를 해. 언제 수업을 해요? 머릿속에만 넣고. 그 간단한 구구단조차도 3년이 세월이 걸리는데 수배 시스템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절대영어는 어떻게 15시간, 30시간 만에 영어가 돼요? 한번 해보시면 2명씩 짝지어가지고 습으로 휘몰아치게 하는 겁니다. 구구단 외우는데 선생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친구하고 서로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절대영의 99%의 습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없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볼까요?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들이 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셈하기 위해서 연습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함수, 방정식, 미적분 안 했어요. 어느 나라면 안 했잖아요. 우리 함수, 방정식 배운 것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뭐만 했어요? 구구단만 했던 겁니다. 왜 구구단만 했을까요?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돼요. 그렇죠? 즉 구구단은 수의 왕도입니다. 그죠? 즉 수의 세계에서는 왕도가 있었던 거죠. 영어의 모든 책의 거의 절반은 머릿말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의 왕도는 없다. 주구장창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왕도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말할 때 우리말 서술어에 답이 있었던 거죠. 영어 문법도 우리말 서술어에서 찾아냈어야 되는 거고요. 즉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수천만 영어 문장은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거죠. 그걸 6P라고 합니다. 즉 우리말 보자마자 이거는 비동사 패턴, 이거는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는 게 저하고 연수하는 3일간의 기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 거고요.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고2 10점짜리 학생이 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된 거죠. 골격을 갖춘 거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초중 고대학교 나와도 골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덕지덕지 눕기만 하는 거죠. 빌딩을 지을 때는 골격이 먼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골격은 없고 그냥 올리기만 하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죠. 형체가 없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이해되셨죠? 6PA가 없었던 거.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을 만들어낸 거죠.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모든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박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노벨상감이라고 아주 단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없는 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책을 볼까요? 중학교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학교 학생 여러분, 또 지금부터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책에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있으면 영어 시간에 한글로 바꾸는 공부를 하겠죠.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이해가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99%가 1%는 뭐 특정 직종이 있겠죠. 번역을 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의사들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는데 인스트럭션을 봐야 되겠죠. 그게 영어를 이해하는 거죠. 무역업자들도 메일을 봐야 돼. 그 정도죠. 1%. 그죠? 즉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겁니다. 영어에서 한글 공부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좀 말하는 거죠. 말이 필요한 거죠.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럼 하고 싶은 우리말을 따라해볼까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한글로.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이게 말인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성인들도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해놓고 한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는 말을 트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을 트기 위한 공부는 안 해놓고 이해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뭐 타임즈 보면은 이해는 다 되는 거죠. 그게 말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습이 없었다. 셰익스피어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절대어는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언어학습의 정론을 내놓은 겁니다. 뭘까요? 모든 언어는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해야 된다. 이거죠.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 배워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일본말을 중국말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한국어 책인 거죠. 전 세계 15개국 언어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즉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흘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그 자국어에서 외국어를 할 때 자국어, 우리말, 한글 서술어에 따라서 먹었니, 갔니, 왔니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는 6가지 패턴이 있다. 6PA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단어, 듣기, 발음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떠듬떠듬 말이라도 하자는 게 저의 주장인 거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한번 한글에서 영어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말해보려고 초등학교 이거를 한글로 한번 말해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도 다 됩니다.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단어만 갖다 대면 되잖아요. 어디에 너 갔어 어제? 왜 너 울고 있니?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해서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다 됩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치기 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해봐. 여기서 막히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애당초부터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뻥 터질 수 있는 이틀이면 터질 걸 갖다가 20년 공부하고도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영어라는 거죠. 자, 또 한 번 예시를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만 가져가래요. 왼쪽을 가져가면 왼쪽을 선택하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세요. 오른쪽을 가져가면 어떤 한글이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왼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부를 해야죠. 오른쪽, 한글에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영어에서 한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년 동안 둘렸던 겁니다. 속았던 겁니다. 전체 의식 속에. 그죠? 누구 한 사람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일 안 했던 게 문제죠. 이 영어에서 한글은 제가 지금 절대 한국어를 영어에서 한글로 써놨어요. 즉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캐나다인들이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영어에서 한글인 겁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절대 영어를 만나서 터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명함에 있는 10문장과 고등학교 학생이
10점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이틀 만에 영어가 터느냐 이겁니다. 10문장이 있었죠. 우리말 서술어 있는 거지 빨간 부분입니다. 있는 거지 살았니, 무너졌나요, 있었니, 만나야 하나요? 이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중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문장이 반사적으로 나오면 수천만 문장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골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는 의사들은 의학용을 여기다 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장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22,000 단어를 외웠어.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해봐. 뭐 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문장화가 될 수 없다면 단어는 수천만 단어를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구절이 3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다 라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 6개 패턴을 3일 동안 하면서 모든 문법이 이제 인풋되게 만드는 게 저의 능력인 거죠. 자, 절대영어는 그래서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영어 사칙, 영어의 구구단, 그 다음에 문법을 이틀 만에 틉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영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토익을 3번이나 만점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절대영어를 했을까요? 절대영어를 하고 너무 놀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절대영어 연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 토익 만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익 만점 받으신 분이 네. 절대영어 연수에 응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토익 만점을 어떻게 언제 받으셨는지? 저 2018년도에 받았고요. 네. 네, 근데 또 이 토익 만점이랑 또 영어를 잘 말하는 거랑 별개라서 네, 말 잘 못했거든요. 그 만점 받으시고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이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어와 관계된 이력? 이제 토익 만점 받으려고 했던 거는 이제 직장에 잘 들어가야 되고 면접을 잘 봐야 됐었고 이제 좋은 회사, 좋은 이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 하기만 하면 이제 스킬을 잘 익히면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토익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영어를 너 너무 잘하는구나, 말 잘하겠구나 이런 기대 있지만은 사실 되게 자신 없고 되게 기대감이 무겁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제 말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제 절대 영어에서 해주셨던 것은 훈련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빠졌었던 정말 말하는 훈련을 해주셔서 네, 자신감이 붙였고 네, 말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영어의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 예전에는 정말 아는 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법 공부 너무나 오래 했었었고 그동안 정말 못 읽을 수 없는 글은 없다가 있었는데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막연함이 있었었는데 구조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어떤 말이 떠올랐을 때 한국말로 구조를 떠올리니까 무슨 말을 할지 바로 나온다. 네. 자, 그러면 토익 만점 받은 분으로서 네. 절대 영어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권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영어의 자유, 영어 빨리 졸업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인데 영어를 제가 볼 땐 포기한 학생들이에요. 포기한 학생들이 저하고 딱 10시간만 했어요. 10시간 뒤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시간 절대 영어 수업을 했어요. 수업하고 나서 뭐 소감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어가 어릴 때는 재밌었는데 크면서 문법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어가 재밌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아서 좋고 또 절대 영어를 하면서 문법이 어렵지 않고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고 되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절대 영어를 하면서 지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더 늘 수 있었던 것 같고 영어 재밌게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 절대 영어를 하고 나서 영어가 잘 되고 또 이제 더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고 정말 이 절대 영어가 한국에 빨리 퍼져서 교과서 대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막 수업하면은 영어 된다고 해서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 문장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적이라는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됐고 감사합니다. 4살인가 6살 때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영어가 ABCD밖에 몰랐는데 오늘 이번 10시간 통해 영어가 됐고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갔다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분들이 이분들을 가리키는 교사분들이 또 절대 영어를 또 이틀 동안 했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또 어른 교사님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머릿속에 있기는 다 있었어요. 있기는 다 있었고 have PP, 뭐 had PP, BPP 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혼재되어서 나오지 않았던, 그냥 문장을 봤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것이 구조를 갖춰주시고 거기에 이제 벽이 만들어지고 지붕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했던 영어, 그냥 영어에서 한국어는 얼추 알겠는데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저의 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 왜 우리에게 영어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것도 그냥 우리의 열심과 최선, 우리의 원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장로님이 그간 꾸준하게 묵묵하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셨던 주님의 쓰심을 붙들고 걸어오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알려주신 대로 습이 99%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습을 해야겠구나. 여기에 믿음을 두어야겠구나. 좀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하게끔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섬기기 위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겠고 또 그 정신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정과 사연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그 필요한 부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았고 그래서 저도 또 이러한 관점으로 영어를 보고 또 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또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인강을 먼저 들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속이 엄청 시원해지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 인강부터. 근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 들으니까 더 속 시원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본질을 다시 이제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정말 유익한 영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대어는 무언가인가를 살짝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죠?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죠. 독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해를 했던 거죠. 대화는 묻고 답하기라는 양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추장하고 뭐 숄레숄레 하면서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독해를 했던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볍게 반을 뚱쳐서 가볍게 해드릴게요.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단언을 할게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만 그 어떤 질문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느 언어든지 질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발견을 했던 거죠. 뭘까요? 아프리카 말이든 일본 말이든 영어든 스페인어든 독일어든 프랑스 말이든 모든 질문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어디에 살아? 이게 하나 있고요. 서울에 사니? 요 두 종류입니다. 너 여기 뭐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왔니? 요 두 종류입니다. 아침에 무엇 먹었니? 샌드위치 먹었니?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즉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원칙이 없느냐 있느냐입니다. 육하원칙이 없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든지 예, 아니요로 대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Are you Korean? Yes. Can you play the verb? No.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너 어디에 살아? 서울.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누구야? Who is that? My friend. 명사 하나로 대답합니다. What is that? 이거 뭐야? 내가 my bag. 명사 하나로 대답이 됩니다. When did you get up in the morning? 몇 시에 일어났어? At 7. 이거 명사 하나로만 뭐 애도 안 붙여도 7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서울. 명사 하나로만 대답해도 되는 거죠. Why do you come here? 너 여기 왜 왔어? To study. 공부하러 왔어. 이것도 명사화된 거니까요. Which is that? Which is like you? This or that. 명사 하나로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즉 대화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화하려고 배우는 건데 대화는 묻고 답하고로 되는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고 공부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이 젊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어는요.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던 거죠. 자, 어른들이 목회자님들이 나 이제부터 영어 다시 할 거야. 내 영어를 설교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섹터가 없는데 무슨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요? 태평양 바다를 그물 굴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게 대한민국 영어인데 그걸 했던 거죠. 너무나 무지하게 했던 거죠. 이제 형성시켰잖아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 답하는 공부가 필요. 일단 묻기를 한번 점령해 보면 되는 건데 우린 여기서 뭘 했어요? 독해를 했던 거죠. 떠듬 말도 못하면서 셰익스피어 원문 영어를 뭐하러 우리가 했냐고요. 그죠? 자, 여기서 언어학습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우리는 애기 입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는 거기서 많은 말을 하죠. 수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듣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영악하게 말하고 발음도 또렷하고 즉 듣고 발음하고 문장하는 건 다 나중 문제 저절로 되는 현상인 겁니다. 즉 모든 언어는 일단 질문부터 잘할 수 있도록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죠.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걷지도 못하는데 뛰는 거죠. 그죠? 기는 입장에서 걷고 뛰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짧은 3일간의 연수 동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자, 그래서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결국 질문인 건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할 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거죠. 김양섭 원장이. 그래서 그것만 저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이에 말도 트면서 문법까지 트게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 회화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하죠?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접어두십시오. 아예 버리십시오. 이건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이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아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글에서 영어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은 이구동성에서 천동설절의 지동설. 이걸 얘기합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문장을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는 걸 잡아냈고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패턴. 이 패턴대로 정확하게 100% 통일성을 제가 발견한 거죠. 의비주나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로 말을 하면 됩니다. 비동사는. 일반 동사는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 그럼 비동사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행형. 의비주 똥나. 똥은 왜 이렇게 똥자를 썼을까요? 동사의 ing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쓴 거죠. 현재 완료는 의해주던다. 그리고 의와 나의 가로가 있는 것은 없으면 빼면 되는 거죠. 수동태는 의비주도나. 도는 여기서 뭘까요? 과거분사. eat, ate, eaten 할 때 과거분사 세 번째 걸 말하는 거죠.
음사주어는 의동나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식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자, 6가지 문장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왜 내가 널 만나야 되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그녀를 만난 적 있어?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 이 6문장을 여러분들께도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이미 된 겁니다. 왜? 여기에 6가지 패턴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면 우리말 서술어가 의사였니? 아름답니? 방 안에 있었니? 이 세 뉘앙스가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를 차지하는데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동사가 아닌 모든 게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의주어 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곧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입니다. 먹고 있니, 가고 있니, 울고 있니. 그럼 의비주 똥나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말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이런 완료된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현재 완료라고 생각하고 의해주동나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하면 됩니다. 즉 결국은 우리말에서 영어 문법을 찾아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영어 문장 속에서만 헤맸던 거죠. 그 교회는 언제 지었니? 교회 입장에서는 지어짐을 당했잖아. 이게 수동태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의비주동나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니? 누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져. 그러면 누가 의문사 주어니까 의동나에 넣어서 말하면 되는구나 하고 who built it 하면 되는 거죠. who built that building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패턴이 영어 회화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일 중에 첫날은 이 두 패턴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두 패턴만 둘이 짝지어서 하게 만드는데 막 재밌습니다. 깔깔깔 웃고 너무 신나하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안 됐던 영어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영어가 안 돼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이렇게 깔려 있냐고. 근데 이게 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모든 면에 자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절대 영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학생은 20점, 10점짜리가 90점이 됐고요. 이 학생은 토익 850점짜리가요, 920이 됐어요. 한 달 만에. 전혀. 저하고는 10시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들리는 게 확장되더란 얘기죠. 왜? 수많은 듣기 시험에서 알고 봤더니 두 패턴으로만 질문이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알고 들으니까 이제 다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영어, 수많은 학원 영어, 아주 그냥 고급지도 않은 영어 다 얹어 놓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무슨 영어, 무슨 영어 이렇게 해서 귀에 회자되는 많은 영어 다 넣어도 절대 영어를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삼류 때문에 그런 거죠. 뭘까요? 습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습이 없는데 습으로 휘몰아치잖아요. 짧은 시간에. 결과치가 있겠죠.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게 없었는데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는데 한글에서 영어로 하니까 20년에도 안 됐던 영어가 20시간이면 뻥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감을 잠시 말할게요. 절대 영어는 마치 사기 같은 기적이다 라고 김미진 대학교 3학년 학생이 말했고요. 절대 영어는 감동을 넘어 기적이다 라고 박진수 회사 CEO 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절대 영어는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노벨상감, 모든 언어를 공부하는 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언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그 나라 언어의 서술에 따라 똑같이 적용되는, 그래서 이하경 이학 박사님께서 말씀했고요. 절대 영어는 영어의 혁신이고 지동설이다. 정명선 영문학 박사가 말했고요. 지금까지 허비한 세월과 시간이 너무 분하다. 최도천 무역회사 CEO가 말했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선생님이 말했고요. 한국인이 왜 영어가 안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동시통역사가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통역사도 절대 영어를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동시통역사고 저보다 만배, 천배 영어를 잘하겠지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건 이 절대 영어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끝으로 절대 영어는 영어의 훈민정음이다. 대학 교수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3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보시고 다들 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제가 바빠지겠습니까? 안 바빠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바빠지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저하고 같이 3일 연수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축복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기회가 왔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